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조금은 슬픈 한자일 수 있는 글자입니다. 네, 이 글자인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찬찬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버릴 기자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면 좀 더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글자는 어린이가 있고요. 아마 죽은 어린이로 판단이 됩니다만 아니라는 자원풀이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 바구니가 있고 손으로 이 나무 바구니를 어디론가 이렇게 밀어 보내는 듯한 그런 갑골문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글자는 이런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글자가 좀 특이한 게 이게 아들 자자를 위아래로 상하로 180도 돌려서 거꾸로 만든 글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글자가? 네. 이 글자가 어린아이가 거꾸로 됐다. 혹은 아이가 거꾸로 돼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쓰레받기, 바구니에 넣고 두 손으로 들어서 뭐 강에 띄우든 버리는 걸 뜻한다. 이런 그쵸? 갑골문이나 전설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금문이나요. 그래서 그런 걸 상용한 글자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버리는 것이다. 바구니에 담아서. 그래서 버릴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3급에 배정되어 있고요. 다만 일본의 그 카도카와 자원풀이 사전에 보면 이게 고대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죽은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를 바로 태어났을 때 막 태어난 갓난 아기를 한번 버렸다가 다시 이 수습하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은 아이를 버렸다가 다시 수습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습관이. 그러니까 이게 뭐 오랫동안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라라는 어떻게 보면 또 좀 슬픈 의도이긴 합니다만 그런 뜻으로 아이를 버렸다가 다시 주워드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글자가 그걸 뜻하는 것이다 라는 자원풀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어떻게 쓰는 건가 하면요. 이렇게 씁니다. 일단은 아이가 거꾸로 되어 있고 지금은 이게 좀 많이 바뀌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쓰시고요. 나무 목자를 좀 길게 쓰시면 우리나라에서 보통 인정하는 정자체의 버릴 기자가 됩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또 중국의 한자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 쓰는 번체자가 조금 다르고 일본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획순이나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선 뒤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떼어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뭐 이어서 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자원풀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자 보시면 이거는 어디나 되어 있죠. 이 글자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린 아이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자원풀이 금일 한자에 설명드릴 일이 있겠지만 이 흐를 유자와 기를 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아이를 나타내고요. 흐를 유자 같은 경우도 죽은 아이를 강물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다라는 자원풀이도 있고 그냥 이거 자체가 유속이 빠른 어떤 시냇물 강을 뜻한다라는 뭐 것도 있는데 만약에 아이를 버리는 거라면 이것도 아들 자자에 거꾸로 된 걸 봐서 강에 죽은 아이를 띄워서 흘려보내다라고 해석하는 자원풀이도 있습니다. 기를 육자도 원래 각골을 보시면 이게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옆에 이제 막 물이 튀어 있는 모양, 그러니까 양수 같은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갓 낳은 모습이다. 라는 자원풀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두 글자, 이 부수 이것만 이 모양 글자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이와 관련이 있다. 아이가 거꾸로 된 모양이다. 아들 자자를 거꾸로 바꾸면 이런 모양이 된다. 뭐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 글자는 버릴 글자는 좀 슬픈 자원풀이가 포함이 되어 있죠.
반드시 그게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전의 글자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그런 자마풀이도 있다라는 설명을 다시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중일 삼국의 글자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버릴 기자로 되어 있고 어떻게 쓰는지 약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는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보통 대부분의 자전에는 이게 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것으로. 자, 중국에서는 치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게 아랫부분이 너무 이제 귀찮다 보니까 이것을 받들 공자처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버릴 기자로 간화자로 쓰고 있고요. 번체자의 다른 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이 다릅니다. 보통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데 번체자에서는 이걸 하나, 둘, 셋 그래서 4획과 3획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여기에는 이게 붙어 있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또 뭐냐면 이것도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쓰시고 아래 나무 목자로 보통 우리는 쓰거든요. 이렇게. 근데 번체자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린 나무목이지만 이런 글자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게 맞아 틀리사는 정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어떻게 쓰느냐면 얘를 먼저 쓰고요. 하나, 둘, 셋, 넷 쓰고 여기에 따로 이렇게 나무 목자를 쓰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나무 목자는 좀 위에서 길게 뻗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는 정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중일 삼국 그 중에서도 중국과 타이완 쪽에서의 또 쓰는 방법이 달랐다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버릴 기자가 들어간 한자는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중에 6가지를 골라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기각입니다. 기각. 옆에 있는 각자는 물리칠 각자이죠. 물리칠 각자. 그래서 물품을 내다가 물리친다, 버린다. 혹은 법률 용어로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지만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버리는 거죠. 이거는 좀 소송을 좀 끝내야겠다. 그렇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할 때는 기각이라고 보통 판결을 내리죠. 판단을 하죠. 자폭작이 아니고 자포작입니다. 이 포는 함부로 막 대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자신을 스스로 함부로 대하고 스스로 버리는 것을 자포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폭이 될 수도 있고 포도 될 수 있죠. 여기서는 포로 읽습니다. 근데 자포작이란 말은 맹자 이루편에 나와 있다. 이 정도 출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포작이 그다음에 기각 그 다음엔 포기입니다. 우리 포기할 때 또 이 포를 쓰지 않아요. 던질 포자를 씁니다. 포물선 이런 거 얘기할 때 포자이거든요. 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려던 일을 도중에 그만두고 자기의 권리나 자격 물건 따위를 내던져서 버리는 것. 던져버림. 그래서 포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영어에 give up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흔한 포기하지 마라. 포기해야 된다 할 때 포기는 이 포기를 씁니다. 꽤나 어려운 글자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시 단어는 유기입니다. 내다 버린다. 이게 남길 유자인데 어쨌든 내어다 버린다. 거기에 남겨서 거기다 버린다. 이쪽에 그냥 어떤 일정한 구역에 얘를 이렇게 두고 오는 것을 유기라고 얘기하죠. 내다 버리다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두는 일. 이것을 내다 버린다. 유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라고 많이 얘기하죠. 할 때 직무유기라고 얘기하고요. 직무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직무입니다. 그다음에 보통 유기견, 유기묘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어디다 내어다 버린 개, 내어다 버린 고양이 이런 거 할 때는 유기견, 유기묘를 씁니다. 유기 알아보았고요. 2개만 더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파기입니다. 파기.
깨어뜨리거나 찢어서 내버린다가 파기의 원래 뜻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법률상의 용어로 계약, 조약, 약속 따위를 깨뜨려 버린다, 파기하다. 혹은 소송법에서 상소법원에서 상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판결을 취소하는 일, 보통 대법원에서 네, 고등법원, 그러니까 2차 2심까지의 결과를 파기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보통 얘기하죠. 파기, 깨뜨릴 파자입니다. 돌석자가 있는 게 특이하죠. 파기. 마지막 글자는 투기입니다. 이거는 뭐 투자, 투기의 그 투기가 아니라 내던져서 버린다. 아까 포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이게 던질 투자 아닙니까? 네, 사급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내던져 버린다. 담배꽁초 투기 뭐 해서 뭐 신고를 한다 이런 경우가 있죠. 네, 투기라는 할 때 투기라고 쓰고요. 사실은 시세 변동을 이용해서 차익을 막 얻기 위해서 매매하는 거래, 기회를 틈타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큰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노리는 것을 투기라고 하는데, 그 투기는 던질 투자는 똑같고요. 옆에는 기회할 때 이 기자입니다. 네, 이 두 개의 투기의 한자가 다르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각, 자포자기 발음 조심하시고, 포기, 그다음에 유기, 파기, 투기처럼 버릴 기자는 상당히 활용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64번째 시간에는 이 버릴 기자, 조금은 슬픈 자원풀이를 가지고 있는 버릴 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